반갑습니다. 네, 먼저 각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연출한 유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아이에서 이수환 역할 맡은 박수입니다. 두 번째 아이에서 수련 역과 제인 역을 맡은 배우 유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앉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초기 질문 좀 두세 개 정도 드리고요.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2018년에 이제 장편 밤의 문이 열린다. 네, 그거 만드신 이후에 7년 정도 만에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영화제에서 또 미젠 섹션에서 상영하게 되셨는데, 사실 요즘 한국 영화 그 분위기상 이 두 번째 영화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정말 감독님께서도 많은 좀 뭐 노력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인내의 시간과 이런 걸 견디신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관객분들 만나뵙게 되는데 오늘 첫 상영이었습니다. 네,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좀 편집실에서 이제 이 영상들을 보다가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약간 믿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초반에 이제 들었고요. 어떻게 봐주실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극장에 앉아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뭐 소리와 함께 이런 반응 같은 거 좀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원래 그러려고 같이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느꼈습니다. 네, 아직도 그 긴장해서 네,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몇 번 상영 남아 있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호흡하시고 이러시면서 조금 더 반응을 확실하게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배우님들도 사실 이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두 배우님들이 올해 이제 부산영화제에 오신 그 어떤 배우님들보다 또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아역 진짜 너무 대단한 배우분들이세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이 본인 주연작으로 이렇게 관객과의 만남하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일 것 같고 또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오늘 이 소감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왔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누나 배우님.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 오늘 좋은 대화 나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 먼저 이 영화 이제 시작과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쭈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 뭐 시놉시스도 정말 또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택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화제였던 게 그 임수정 배우님께서 직접 또 제작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영화의 주연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되게 화제였어요. 뭐 그런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이야기의 어떤 모티프라고 할까요? 어떤 동화를 모티프로 한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새롭게 창작하신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밤의 문이 열린다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고립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작품을 구상할 때 제가 또 하나 저한테 되게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상실이었어요. 특히 이제 내가 되게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나가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 저한테 질문이었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좀 어린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좀 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근데 만약에 얼굴이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상실이 채워질까 하면서 좀 더 이런 얼굴이 닮은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 동화는 이제 제가 창작한 건데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약간 이거를 극화하는데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이 어쨌든 영화로 만들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면서 함께 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든든한 또 이렇게 지원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조금 오랜 시간 두 번째 영화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영화, 독립 영화 같지만 독립 영화 같지도 않은, 저는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영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배우님들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본인이 맡은 캐릭터가 어떤 점에 마음에 드셔서 이제 이 작품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하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수환이라는 아이가 되게 수환이라는 아이와 그 그림자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환이는 엄청 어린 나이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3년 동안 또 못 깨어났다가 일어나자마자 10살이었는데 13살이 돼서 아주 혼란스러웠을 건데, 그럴 때도 잘 이겨내려고 하고 언니에 대한 슬픔을 빨리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 제인이한테 잘못한 것도 빨리 뉘우치려고 할 줄 아는 되게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하고 싶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 그랬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생각나면은 또 갑자기 마이크 들고 그냥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사실 이 영화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고, 또 제가 맡은 역할은 수련과 제인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 두 인물이 진짜 완전 상반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인이는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지만 인생의 선택들을 자기가 하는 편이고, 수련이는 어떤 엄마와 동생을 많이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두 가지 인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 크레딧 본 다음에 좀 놀랐거든요. 이 사실 수련이와 제인이가 다른 배우가 연기한 걸로 저는 보기까지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배우님이 연기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성격도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두 명이 어떻게 구분짓고 또 표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두 개를 구분지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연기자로서.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감독님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두 인물을 연기하는 거다 보니까 두 인물이 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컸어서, 한 명은 조금 활발한 성격, 그리고 한 명은 좀 차분한 성격, 이렇게 성격적인 측면부터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평소에 어느 캐릭터에 조금 더 그런 가까운 성격이신가요? 제인이랑 완전 거의 똑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희 배우님도 사실 연기하시면서 좀 또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게, 뭐 약간 이제 그림자 귀신이랑 또 약간 소통을 해야 되고,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척하는 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인이와 수련이 계속 바뀌는 것도 뭔가 계속 헷갈려야 되고, 이런 것들 연기하시면서 뭔가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그걸 그냥 뭐 즐기면서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완전 맞아요. 제가 그 그림자 앞에서 막 연기한 씬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그 몇 씬이었는지까지 다 기억날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그 그림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 그린 쫄쫄이를 입으시고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그림자의 모습과 이런 거를 제가 혼자 다 상상을 해야 됐고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이때 다행히도 언니가 옆에서 목소리도 좀 해줘가지고 좀 더 잘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인이 언니가 그때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또 연기를 했어요. 얼굴을 따야 돼가지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 할 때 언니 연기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거기에 좀 입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맞게 해야 됐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엄청난 관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카피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번 그 영상을 보니까 완전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거의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뭔가 두 분이 벌써 어떤 연기관에 대해서 확고한 것들이 있고 본인만의 스킬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하셨길래 이렇게 두 분의 대단한 배우님들을 한 곳에 작품을 모으는 그렇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두 배우님을 각 캐릭터에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거의 박소희 배우님에게 수환 역할을 부탁드렸을 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인 수련 역할을 해주실 이제 배우님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유나 배우님이 이미 빠친코에서부터 너무 연기를 잘하셨고 그때 이제 유기애나로 이미 상을 타셨을 때고 그 파트너 이제 하고 계셨을 때여가지고 이거는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윤호 배우님한테 부탁드려보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딱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윤호 배우님이 딱 첫 만남에서 저 2인 이력도 2인 1인 2역인가요? 1인 2역도 해보고 싶고 박소희 배우님하고도 너무 한번 연기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운 좋게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두 분 연기 너무 잘하시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사실 이 뭔가 그 프로그램 노트에도 사실 적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임수정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좀 더 어리실 때 출연했던 장화홍련이랑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실 연관성은 크게 없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이제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두 배우님도 나중에 이제 임수정, 문근영 배우님들처럼 뭔가 확실히 이게 호화 캐스팅이었다 정말로 대단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목격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정말 모두에게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그 영어 잘 봤고요. 아까 유가족 모임에서 자살 유가족 모임에서 그 좀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했는데 혹시 그걸 어떻게 조사하시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 크레딧에도 조금 이제 주요하게 제가 참고했던 영상들을 남겼는데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나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크게 영향받았던 거는 김혜정이란 선생님이 세바시에 나오셔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네,
다음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마지막 엔딩 쪽으로 가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같은 얼굴 두 아이 중에 내 한 명을 죽여야 내 아이가 산다라는 설정이고, 그래서 그 다른 아이를 죽이는 것을 부모로서의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잔혹하다고 느꼈는데요. 그 반대로 마지막에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면 그 검은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는 뭔가 아이들만의 반짝이는 부분도 보였던 것 같고 해서 감독님이 이 장면을 연출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닮은, 그러니까 만약에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가진 상실감이 좀 채워질까라고 그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갔을 때, 근데 저희 그 결국에는 내가 내 슬픔을 채우거나 뭔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언니가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혹은 또 어떤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하는 것들이 좀 나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플갱어 어떤 설정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다른 도플갱어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들이 다 개별 존재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른들은 일단 내 자식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미리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 잠깐 나오지만 수련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냐, 실제로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고 말하면서 좀 더 두려움,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어떤 일들을 막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면이 좀 없는 아이들이, 용기 있는 아이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반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또 한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이 대를 이어서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 두 소녀가 우리 그냥 같이 살자라는 마음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 대를 이제 끊고 싶다라는 느낌도 들어간 뭔가 희망적인 저도 결말이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잔혹한 면도 또 많아가지고 사실 감독님께 궁금한 것도 이게 그냥 완전히 호러적인 뉘앙스로 막 정말 피 흘리고 뭐 그런 장면들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선택 대신에 저는 좀 잔혹 동화, 마치 뭐 약간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어떤 그런 잔혹 동화 같은 뉘앙스로 또 끝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그림자 귀신의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장르적 선택도 끝까지 가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하시는 거, 이런 것들 선택의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톤을 잡는 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될지가 저한테 좀 어려운 지점이었고, 이 이야기를 장르적인 어떤 것으로 갔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다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시작했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하자고 어떻게 보면 또 센 어떤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 줄타기가 좀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거장이시고 너무 제가 존경하는 길레모 델 토로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또 어떤 영화들 속에서 이 정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어쩌면 그냥 이 작품에서 좀 더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정서적인 것을 좀 더 큰 줄기로 삼아서 가고자 길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연기하신 두 배우님께도
마지막 엔딩에서 사실 뭐 영화 촬영하다 보면은 그 촬영 순서도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뭐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에 찍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잡고 있던 손과 마지막에 잡고 있는 손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찍으시면서 이 엔딩은 어떤 엔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 잡으셨는지 이런 것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해피 엔딩이었는지 좀 뭐 슬펐는지 후련했는지 이런 것들. 일단 그 마지막에 제인이가 나가는 상상 하자고 해서 둘이 빛을 내면서 나갔잖아요. 검은 공간에 빠져나왔고, 근데 그 둘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게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이제 서로한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둘이 이제는 서로를 이제 믿게 됐고, 이제 그리고 한쪽만 버려두고 가지 않고 둘이 계속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금옥 엄마가 나왔을 때 수환이랑 제인이랑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좋은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나 배우님이 조금 얹어주시면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감독님과 했던 대화 중에서 마지막에 수환이가 검은 공간에 되게 오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암흑기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의 별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한테서도 빛이 좀 사라질 때 제인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딱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게는 긴 암흑기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빛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제가 조금 보충하면은 그때 얘기했던 거는, 그런데 이제 제인 배우가 하는 그 윤호 배우님 하는 대사 중에 나도 아직 네가 좋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한마디가 뭔가 다시 빛을 좀 내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봤는데. 네, 말씀해주신 게 충분히 답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소희 배우님은 이제 제인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잡았어요. 이때의 느낌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환이는 그 손을 꼭 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인이한테 미안한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직 제인이가 좋은데 좀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수환이가 많이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인이가 와가지고 나도 아직 너가 좋다, 이제 같이 나가자 하고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수환이는 아마도 엄청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함께 손 잡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유나 배우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그냥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그 검은 공간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그 관객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는 방법대로 또 받아들이셔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저는 사후 세계라고도 생각했고, 혹은 어떤 우리가 잠들면서 만나는 꿈의 세계라고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또
언젠가 암흑시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지막에 마련해 주신 게 관객분들한테 정말 큰 의미,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관객들이 본다면은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시다면 네, 앞에 한번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밤의 문이 열린다부터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처음에 사실 이제 한 중간까지는 이 감독님은 뭔가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화들은 이 죽은 그러니까 산자의 편이다. 죽은 자와 산자 중에서 산자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도 사실 딱히 어떤 처벌이라 할 것이 없잖아요. 그 이제 가해자 여성에게.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임수정 배우님이 연기한 그 김옥에게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데, 물론 아이를 잃은 것이 처벌이라면 처벌이겠지만 첫째를 잃은 것이. 그래서 뭔가 산자의 편인가 생각을 했다가 이제 좀 마지막에 갈 때쯤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이 영화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처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밤의 문이 열린다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중요한 거는 죽었냐 안 죽었냐보다 약간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 처벌을 막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처벌은 무엇이었을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연결됨에 대해서. 하나 그냥 이거는 근데 저희가 그냥 이 뒤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랑 아까 소희 배우님이 하시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엔딩에 대해서 이제 두 아이가 다시 그 위 세계로 올라왔을 때 과연 그 수환이는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엔딩 찍을 때 얘기를 나눴고, 과연 그리고 엄마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 근데 엄마한테 다가가려면 제인이의 손을 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자기는 제인이 옆에 있고 싶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아마 금옥은 경찰서에 갔을 거다. 왜냐하면 뭐 그것이 무엇이든 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간다기보다는 이거는 저희 만드는 사람끼리 했던 얘기고, 하나의 그냥 우화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 결국에는 그 금옥이가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이 두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걸 보면서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수정 선배님하고 얘기했을 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이제 엔딩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결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내가 이 사람을 아까 그 소희 배우님이 말한 대로 믿는가이고 또 한 명의 또 개별 존재를 인정하는가, 이 사람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는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인도 제인이만의 역사가 있는데 수환이를 살리겠다고 죽이는 게 맞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한테 약간 질문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 연결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은 네, 여기 아까
아, 네. 동화가 결말이 있었고요. 사실 저 동화책을 실제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엔딩까지 다 있었는데 이게 엔딩은 어쩌면 그냥 이 두 아이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 위해서 엔딩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동화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어떤 것이 구전될 때 변하고 변하고 변해서 또 오는데 그 희번이라는 인물은 저주를 내려서 우리가 그걸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가 그 동화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는 두 아이가 그림자한테 몸을 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이제 그림자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한 명이 내 몸을 주겠다고 말하면 검문이 열릴 거고 그 검문으로 두려움없이 뛰어낼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두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용기 있게 뛰어내렸고 그 두 아이가 다른 세계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제 살았다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 영화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략했기 때문에 정말 그 뒤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영화 그냥 단순한 장르 영화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감상을 남길 수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상영이 사실 부국제 기간에 좀 남아 있으세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상영들이 있는데 그럴 때 또 주변에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완성이 된 영화라 또 더 긴장되는 것 같고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 개봉했을 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많이 더듬어가지고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참고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두 번째 아이 봐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